자, 이런 위치에 우리의 경매 물건은 이 시장 입구 초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건물, 이 건물입니다. 건축 연도가 30년 이상 지난된 건물이라 심각한 노후도를 예상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깨끗해요. 최근에 도색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성준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문한 곳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도시 경기도 평택시에 방문했습니다. 자, 현재 평택시는 꾸준한 성장폭을 기록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 이유로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들이 조성한 산업단지가 타 지역 대비 풍부하게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즉, 직장인들의 풍부한 임대 수요가 성장을 만들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도시가 경기도 평택시입니다. 현재 평택의 사업체는 무려 4만이 넘어가며 종사자 수 또한 25만 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다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 및 LG 사업장 또한 평택에 위치해 있죠. 그로 인해 경기도 평균 GRDP는 3천만 원 선이지만 평택의 경우 6천만 원 선으로 약 2배 이상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력이 높은 직장인들이 밀집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추후 인프라 개선을 통해 지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미래 가치를 품고 있는 알짜배기 지역에서 당구장, 커피숍, 음식점이 구성된 4층 상가주택이 현재 경매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경매 물건인지 제가 대장 옥션을 보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경매 물건의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에 소재해 있으며 토지 94평, 건물 312평을 일괄적으로 매각하는 근린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감정가 10억 700만 원부터 시작하여 현재 30% 저감된 7억 5천만 원부터 경매가 진행 중에 있죠. 그 외 권리 현황은 2014년도에 설정한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로 낙찰 후 모든 권리는 소멸합니다. 또한 총 5명의 임차인이 권리 신고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중 2010년도에 사업자 등록한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빠르게 사업자 등록을 하여 미배당 보증금이 발생된다면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죠. 하지만 보증금액이 소액이며 경매 집행기간 동안 월세 미납으로 인수되는 보증금은 미비하거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해당 부분은 제가 직접 임장 활동을 통해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나머지 임차인들은 전부 후순위 임차인으로서 별도 인수되는 보증금은 없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입지 현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현 경매 물건이 주변으로 초등학교 및 고등학교 등의 구성으로 학세권의 입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 소재에 있으며 각종 아파트 단지 구성으로 생활 인프라 조건 또한 양호한편에 속하죠. 자, 교통에 대한 호재로는 GTX-A 노선이 평택 지제역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동부와 고속도로 연장 및 서해선 전철 등의 다양한 교통 호재가 진행 중에 있죠. 수도권 중 평택이 저평가된 이유는 광역 교통망이 미흡하여 일부 단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완벽히 해결하는 교통의 호재가 진행 중에 있어 향후 미래 가치를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죠. 자, 요즘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 앞으로 해가 쨍쨍하게 비치고 있어서 제 얼굴이 많이 화나시죠? 눈이 좀 부셔갖고 눈을 좀 찌푸릴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자, 오늘 경매 물건은 꼬마 빌딩 경매 물건입니다. 요즘처럼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고 금리도 또한 예측하기 어려울 때는 토지를 전부 깔고 앉아있는 꼬마 빌딩 경매 물건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꼬마 빌딩은 아파트 투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 첫 번째는 아파트 대출 대비 와일드하게 대출 규제 없이 실행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금 중과 및 과도한 재산세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한 낙찰 즉시 안정적인 월세 흐름을 세팅해서 중장기 투자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건물주가 이 토지 전부를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 상승분은 전부 수익으로 연결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투자를 우리는 알고 있지만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최소 몇십억 혹은 몇백억대가 있어야지만 이런 꼬마 빌딩을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물건은 다릅니다. 토지 94평을 전부 소유할 수 있고요. 그 위에 건물 300평대에
꼬마 빌딩을 전부 경매로 취득해서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 토지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상업지역이에요. 가장 우량한 용도 지역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 이런 수도권에서 이런 꼬마 빌딩 매입하려면요, 300평대 꼬마 빌딩 매입하려면 최소 12억 이상을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경매 최저가는 7억 원대로 시세 대비 무려 반값에 취득할 수 있게 되죠. 거기다가 경락대출을 활용한다면 비교적 작은 종잣돈으로도 꼬마 빌딩의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을 필수적으로 지참하셔서 나만의 꼬마 빌딩을 소유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 물건은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안중시장 입구로 들어가는 초입구입니다. 여기 뒤가 안중시장이에요. 시장 입구라 지금 오전 이른 시간대라 약간 유동인구는 적은 편이지만 오후 되면은 걸어 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상당히 유동인구가 높을 수 있습니다. 이 시장 입구 초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건물, 이 건물입니다. 건축 연도가 30년 이상 지난된 건물이라 심각한 노후도를 예상했지만 막상 현장에서 보니까 깨끗해요. 최근에 도색 및 보완 작업이 이루어진 걸로 보여집니다. 자, 해가 비치기 때문에 제가 좀 가까이 와야 돼. 여기 있으면 환하죠? 잘 안 보이시잖아, 그죠? 요렇게 안 보이고 대신 요렇게 보이면 좀 잘 보이죠? 가까이서 볼 수 있는 대장TV 항상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선 건물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쭉 한번 보여주세요. 현 건물의 사용 승인일은 1989년도로 지금으로부터 34년 된 노후 건물입니다. 그로 인해 내외부 수리 비용은 필수적으로 감안하셔야 합니다. 자, 지층부터 3층까지는 상가로 등재되어 있으며 4층은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부층에는 직접 거주를 하며 나머지 호실은 임대 구성을 통해 주거와 임대 소득을 동시에 만들 수 있는 수익형 상가주택 경매 물건입니다. 자, 상가 건물은 가장 중요한 게 도로의 진입폭입니다. 근데 여기 도로 한번 보여주세요. 도로가 상당히 넓습니다. 8m 진입도를 확보하고 있어서 가시성은 상당히 우량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안중시장 초입에 있어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할 걸로 예상되네요. 주차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전면부에 이렇게 주차를 좀 할 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상가 전면부를 가리기 때문에 주차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장 초입이라 주차에 대한 큰 여지는 없다고 보여지는데도 저기 옆에 보시면 안중시장 공용 주차장이 있어요. 바로 옆에 우리 경매 물건지의 부속 건물로 보여지는 것처럼 바로 옆에 공용 주차장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주차에 대한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건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상가 2개 점포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잠잠 카페가 소재해 있고요. 그 옆에는 핫 오리 전문점이 소재해 있습니다. 1층 상가의 평형대는 60평대로 약 한 30평씩 나눠져 있을 수 있겠죠. 내부의 인테리어는 잘 돼 있는 걸로 보여졌습니다. 경매 정보지상 내부의 인테리어는 일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 수익화를 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내부에 가까이서 한번 볼까요? 가까이서 보면 우즈벡 전문 음식점과 커피숍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보니까 여기 위에 뭐가 이게 자라나고 있어요. 자라나고 있고 여기 뭐 재떨이도 이렇게 있고요. 근데 커튼이 지금 쳐져 있어서 내부의 이미지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에 내부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수익화를 바로 즉시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여기는 오리 전문점인데요.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것 같아요.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인테리어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아마 사용 수익화는 즉시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고양이를 키우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하. 그리고 내부에 들어오면 우편함이 있는데 우편함은 좀 새 거예요. 좀 깔끔합니다. 그래서 1층, 지하, 2호 다 있네요. 3층까지 공용 부분까지 잘 걸리게 돼 있고, 여기는 이제 메들리, 라이브, 뭐 노래방 같은 거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1층에서 그 오리 전문점 있죠. 거기 임차인 분을 만났습니다. 여기 오리 전문점 운영하시나 봐요. 네, 우리 아들이. 잠깐 내부 봐도 될까요? 네, 여기가 몇 평 정도 돼요? 몰라요. 몰라요. 옆에 가게도 하나요 지금? 저기 태국 우즈벡 요리하는. 우즈벡이 2층하고 같이 다 한 거거든요. 아, 2층하고 같이 하시는 거구나. 예. 여기 그 많이 왔어요 보러?
건물 보러? 많이 왔지요. 여기 노래방 있잖아요. 지하에. 지하는 해요. 노래방은 해요. 아, 그 7080. 지하는 크지. 이 두 집짜리 이거 다 지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커요. 당구장은 안 하나 봐요. 안 한데 몇 년 됐어. 그 주인이 건물 주인분이랑 연락되세요? 그러면서는 이제는 이 판매하기는 우리 집시 안 주지요. 그렇죠, 그렇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줬으면 거기서 빼지 뭐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거기 다 빼고는 이제 버중긴 없다 하면 우리 돈 더 주지. 그렇죠,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잠깐 안에만 볼게요. 가봐요. 만나서 물어보니까 흔쾌히 안에 내부까지 잘 보여주셨고요. 인테리어 잘 돼 있었습니다. 물 새는 흔적 아무것도 없고요.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더 하고 싶대요. 계속 하고 싶다고 말씀을 주셨고, 요즘에는 이제 배달도 좀 전문적으로 하고 있어서 잘 장사가 되고 있다. 근데 이제 요즘에 경매 보러 오시는 분들이 간혹 있대요. 그래서 일부 경쟁률은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층은 옆에 잠잠 카페 있죠. 우즈벡 전문 음식점, 거기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사용 수익화가 되는 건물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노래방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지층을 통으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평수는 와일드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오리 먹고, 그죠? 오리 먹고 2차로 노래방 가서 뭐 하죠? 춤추고 노래하고. 아주 좋은 건물이죠? 안성맞춤입니다. 춤추고 노래하고. 자, 춤춘 거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릴게요.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 겁니다. 그죠? 밑에 라이브 메들리를 사용하고 있는 수익형 건물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2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시죠. 자, 카메라 설치되어 있네요. 보안 카메라 설치되어 있고요. 2층은 화장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1층 음식점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화장실이 내부에 다 있대요. 내부에 다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화장실이 별도로 있네요. 근데 이거 보세요. 드라이피트 마감으로 해서 저렴한 재질로 하니까, 리모델링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게 다 울어서 까지죠 지금. 다 까지고 있어. 위에도 보세요. 이거 자재 마감 처리 다시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내부 소방시설, 점검 기록표, 수신기 전체 다 설치 잘 돼 있고요. 점검 일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이런 거 다 까진 거 보세요. 페인트 매도 다 일어났죠. 이거 다 수리 보수해야 하셔야 합니다. 2층 여기는 원래 사무실로 건축물 대장 등재되어 있는데, 현재 이 1층에 우즈벡 시설, 그 잠잠 카페 있죠. 거기서 2층도 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운영하면서 손님이 너무 많고 뭐 단체 손님이 올 때는 2층에서 음식을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겠죠. 자, 3층 여기 보세요. 캐롤 당구장, 캐롬 당구장 있죠. 4층은 이게 주택인데 여행사로 되어 있네요. 동포 여행사. 지금 한번 올라가 보죠. 여기도 화장실이 별도로 밖에 나와 있고요. 자, 당구도 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 캐롬 당구장 위에 보세요. 다 떨어졌죠. 이거 다시 내부 공사 다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 비용 감안해야 된다는 점. 근데 뭐 타일이 깨지거나 심각한 누수가 있거나 이런 건 없습니다. 자, 여기가 당구장인데, 아까 물어보니까 당구장은 오랜 기간 좀 안 했대요. 그래서 아마 폐업되어 있다고 보여지긴 합니다. 안에 시설은 일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3층의 경우 60평대를 보유하고 있는 와일드한 당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건물 면적이 300평이기 때문에 층별로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당구장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쉬운 점은 건물이 300평인데 승강기가 없다는 게 다소 아쉬운 점으로 보여지긴 합니다. 자, 여기도 화장실이 밖으로 빠져 있네요. 제 생각에는 위치가 괜찮기 때문에 승강기를, 이 화장실을 다 내부로 배치를 해놓고 이쪽으로 승강기를 작업을 해도 충분히 8인승 정도의 승강기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이제 탑층 4층이죠. 주택 51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3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로 들어가면 돼. 지금 문이 잠겨 있겠죠?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상부층에 직접 거주를 하면서 하부층에 당구장, 노래방, 오리 전문점, 그리고 잠잠 카페,
우즈벡 전문 요리점을 전부 다 월세 수입을 세팅할 수 있는, 그것도 안중시장 초입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300평대 건물, 얼마를 예상하세요? 7억입니다. 7억이면 수도권의 아파트 한 채 정도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정도의 300평대 건물을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매력적이겠죠? 자, 옥상 상태는 방 상태 어떤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시죠.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화장실이 주택은 안에 있을 텐데 여기 밖에 문이 또 있네요. 열면 뭐가 있다? 보따리가 있다. 그죠? 낚시 도구 같은 게 좀 보이고요. 보따리가 있고 매트가 있고 가구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게 지금 이 건물의 하자죠. 이거 쓸데없잖아요. 왜 이런 면적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여기에는 승강기 들어가야겠죠. 승강기의 위치가 딱입니다. 제가 많이 해보니까 통밥이라는 게 걸리죠. 건축을 제가 제일 잘하는 게 건축이다 보니까 승강기를 집어넣으면 지금같이보다 더욱더 우량하게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쪽에도 이렇게 창고나 보관함이 있다. 안에는 뭐 장화나 낚시 도구도 있고요.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이게 혐오스럽게 다 뜯어져 있네. 다 뜯어져 있고 우러 있습니다. 자, 옥상은 현재 문이 열려 있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옥상 올라가면 어떻게 있다? 휑하다. 아무런 경작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 근데 상태가 매우 안 좋다. 여기 보세요. 지금 소리 들리세요? 예. 이 소리. 이게 지금 이만큼 떠 있어요. 밑에 방수 페인트랑 위에 바닥이랑 떠 있습니다. 이거 다시 공사하셔야 돼요. 이거 크랙이랑 누수에 대한 요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가 안중시장 입구거든요. 쭉 들어가는 겁니다. 시장. 단이 너무 낮아요. 밑에 잠깐 뭐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려고 하면 이렇게 오면 이거 무서워. 이거 보세요. 단이 너무 낮아요. 단이 너무 낮아. 단 좀 올려야겠다. 옥상 올라올 일 없으니까. 저쪽에 보시면 아파트 들어서는 거 보이시죠? 각종 개발들이 난무하는 지역입니다. 시장 초입에 있죠. 공영주차장 바로 옆에 있죠. 이렇게 개발 압력이 상당히 크게 구성된 입지에 현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습니다. 근데 물이 고여 있다. 이러면 물이 빠지는 배수관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물이 하나도 안 빠지고 있잖아. 배수관 여기 같은데 여기로 빠지는 것 같은데 단차가 얼마 없다 보니까 물이 안 흘러요. 지금 안에 고인 것도 많고 이게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러면 누수에 대한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옥상은 와일드하고 크게 하자는 없는 걸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제가 최종적으로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력이 가장 높은 도시 경기도 평택에 방문해서 4층 상가 주택을 전체적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총 요약해 보면 주변 시세 대비 약 반값의 4층 꼬마 빌딩을 매입할 수 있고요. 안중시장 초입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 수요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임대 시세는 1층에 약 5만 원 정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부층은 약 3만 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평가해서 통건물 임대 평당 2만 원 정도를 가정한데도 매월 5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세팅할 수 있는 상가주택 경매물건입니다. 수익률로 환산하면 8% 이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꼬마 빌딩 경매물건이죠. 자,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면 좋죠. 근데 단점을 얘기 안 하면 대장이 아니겠죠. 자, 오늘 경매물건에도 단점 약 3가지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중 첫 번째는 안중시장 입구 초입에 현 경매물건에 소재해 있습니다. 즉 상가 건물 등이 상당히 혼재된 지역에 우리 경매물건이 소재해 있다는 거죠. 이러면 재개발 및 재건축에 대한 압력이 없거나 상당히 더딜 수 있습니다. 즉 안정적인 임대 수요는 확보할 수 있지만 시장 상권으로 인해서 개발 압력이 더디거나 아예 없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막강한 노후도입니다. 30년 이상 지난 건물로서 낙찰 즉시 필수적으로 내외부 수리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아까 계단 올라오면서 보셨죠? 마감재 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 충분히 누수에 대한 여지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수리 비용을 감안하셔서 안정적으로 입찰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승강기가 없는 건물로서 상부층은 공시를 일부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물건지는 구도심 쪽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한정적인 수요도 단점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와, 상업지역 내에 300평대 건물이다, 대박이다, 아파트 한 채 값으로도 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으로 고가 입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지리적인 단점과 일부 노후 연도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다 안전하게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항상 결과만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정작 중요한 건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그걸 실행하는 그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경매도 똑같습니다. 대장 옥션을 보면서 매일 경매 물건 하루에 1시간씩 검색을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의문점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바로 임장 활동을 통해 물음표를 느낌표로 바꿔주는 행위를 진행하시면 되죠. 그런 작은 행위들이 모여서 경매의 근육이 쌓이는 겁니다. 그렇게 부단한 노력과 도전들이 만들어져서 위대한 업적이나 혹은 기적을 탄생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앞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애써 외면하며 도전하지 않습니다. 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쓰고 떨고 맛없는 열매는 비바람을 견디면서 달콤해집니다. 인생 또한 똑같죠. 수많은 도전과 노력들이 견디면서 인생은 더욱 달콤해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대장TV 시청자 모든 분들이 그 비바람을 견딜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항상 든든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